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를 구축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MIS와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MIS 기반 구조를 가져갈 거냐, 어떤 기술들이 가능하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를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속 가능인데,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이제 sustainable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에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죠. 그래서 이득을 얼마나 내느냐, 그게 가장 큰 가치였는데, 이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가치가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환경이라는 게 추가되죠.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한 가치에도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첫 번째는 이제 환경.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우리 주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또 하나 더 들어온 게 이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떤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약자를 뭐 더 약하게 한다든가 착취한다든가, 또는 어린이를 착취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새로운 세 가지 가치, 이득, 환경,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경영에,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MIS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MIS를 해야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MIS 또는 그린 MIS 이렇게 이름을 붙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으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생산하고 경영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뭐 약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보면 뭐 착한 커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커피를 만드는 회사, 나라는 조금 이렇게, 뭐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약간,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이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커피를 살 때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커피 원두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싸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가격, 페어 트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적정 무역. 그러니까 적정한 돈을 주고, 그분들한테 적정한 돈을 두고 그 물건을 받아와서 판다. 그런 것도 이제, 원래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정한 이득을 주고 사는 게 좋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수입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뭐 붉은색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캐는 나라가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 많은데, 군벌이라고 그래서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반란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광산에 아주 강제 노동을 시켜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캐어내고 그거를 이제 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면 안 된다 이거죠. 돈이 아무리 싸더라도 그런 걸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지속 가능 MIS랑 비슷한 말로 크린 컴퓨팅, 뭐 그린 개인 컴퓨터 뭐 그런 게 있는데요. 크린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끝나고 났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다 사용해서 컴퓨터가 이제 버릴 때가 됐을 때 잘 처리하자.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린 개인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중에서 이런 환경을 생각해서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린 개인 컴퓨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MIS를 하느냐. MIS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MIS 자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더라. 특히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 하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MIS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의 증가,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그런 프린터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걸로 바꾸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재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뭐 회로도 들어있고 그 안에 나쁜 성분도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이런 걸 좀 줄여보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사용량,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팜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서버들이 그 농장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전기를 뭐 발전소가 옆에 하나 이렇게 붙어야 될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있고요. 이런 에너지라든가 또는 그런 폐기물은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란 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그 온실 효과라는 게 생겨요. 온실 효과라는 게 생겨서 지구가 자꾸 더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산업 폐기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 공기 중에 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지표, 그런 걸로 탄소 배출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MIS 환경에서 이제 MIS 환경이 자꾸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폐기물이라든가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MIS 환경을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를 할 수 있는 뭐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건 세 가지 어떤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 컴퓨팅 기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드 컴퓨팅, 가상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제 생각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앞으로 또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잘 사용하면 환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익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애자일 MIS 기반 구조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게 특히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가상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은 굉장히 유연해서 그 어떤 환경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P2P 시스템도 일종의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면 서버를 확 흩어놓은 거죠, 전체 네트워크상에. 그래서 파일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받는데, 파일의 각 부분을 서로 다른 P2P 그 PC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조합해서 여러분들 거 만들고, 여러분은 또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네트워크 연결해서 일을 작게 나눠서 일을 처리해서 그걸 모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이렇게 뭐 부서지거나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효과도 좋고, 작은 컴퓨터들이니까 그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도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그런 거고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100%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전기를 쓰면 100명분을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 발전소가 아니라 발전소 여러 군데를 연결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다. 그럼 밤이 되면 전기를 덜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낮 쪽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훨씬 적은 양의 전기 발전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발전소의 망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을 하는 거죠. 발전소 자체를 껐다 켰다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전기를 보내주고, 또 그게 적어지면 다른 수요가 있는 곳에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드라고 그러고요. 그런 운영을 스마트하게 한다 해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슈렉인데요. 슈렉을 만들 때 아마 이런 3D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빛 처리 같은 것들은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리드 컴퓨터를 이용했더니 가격도 싸고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드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모아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개념적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상 컴퓨터입니다. 가상 컴퓨팅인데 가상 컴퓨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PC를 쓰고 있잖아요. PC, 윈도우스 PC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맥 OS에서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맥에서 돌아가는. 그럼 그걸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맥킨토시를 하나 사야 되죠. 그러지 말고 OS를 여러분들 PC에다가 맥OS를 까는 거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맥OS를 깔 수 있게 해주는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런 가상화 시키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컴퓨터 위에다가 컴퓨터 안에다가 기존에 쓰던 OS 위에다가 다른 OS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위에서 이제 맥킨토시 아까 말한 게임을 돌리면 되죠. 또는 옛날 게임이 있죠. 옛날 뭐 우리 게임 오락실에서 쓰던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컴퓨터 CPU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런 CPU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가짜 CPU를 만들어서 그걸 돌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가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라는 것은 이 컴퓨터에다가 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 구조를 올려서 뭐 하드웨어든 가짜 OS든 올려서 거기서 돌아가던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가상화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화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두 대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종류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한데 이건 잠깐 쓰고 말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를 쓰면 훨씬 더 컴퓨터의 가용,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들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상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필요한 때마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 또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우리가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올려서 돌리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는 이제 세 개의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장 가상화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 또 어떤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고 맥킨토시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가상화를 하면 그 하드디스크가 다 나의 하드디스크 용량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장하면 그런 것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데다가 알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죠. 네트워크 가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이 이제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그 밴드위드가 서로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하나처럼 그래서 가장 안 쓰는 부분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서버 가상화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버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게 내 것처럼 나한테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보통 이런 가상화 소프트웨어만 깔면 그 위에서 이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상화가 가장 쉽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니까 가장 쉽게 절약하고 컴퓨터를 적게 쓰고 그 다음에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가상화의 좋은 용도는 백업하고 복구, 재난 복구 같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필요한 가상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백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쓸 때도 하나 컴퓨터만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의 컴퓨터만 있으면 거기에서 다양한 OS에서 돌아가는 또는 컴퓨터에 돌아가는 것들을 올려서 다시 복구하거나 또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상 데이터 센터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상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서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는 서버 자체에 이제 가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OS에 관계없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서버들을 또 이제 한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놓으면 우리가 안전하겠죠. 무슨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보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버가 차지하는 뭐 공간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게 훨씬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가상화를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거의 대부분 이런 걸 제공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데이터도 없고 그 데이터를 구동시키는 응용 프로그램도 없다. 둘 다 어디에 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저 구름 너머 어딘가 클라우드에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도 와서 실행되고 데이터도 끌어와서 처리하고 다 처리가 끝나면 다시 데이터도 클라우드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특징은 이제 복수 임대라는 뜻입니다. 복수 임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클라우드 서버에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 사람한테 그걸 빌려준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드라이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해서 쓰는 거죠. 서로 바로 같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조직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칼렌더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뭐 메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우리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룹웨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클라우드 조직 그렇게 말하고요. 클라우드 조직 관리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런 걸 말하겠고요. 클라우드는 이제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자체 내에서도 아까 말한 그 복수 임대 개념 때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한 군데 고장이 나더라도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도 높아지는 거죠. 신뢰성도 높아지는 건 왜냐면 그 클라우드 자체를 큰 서버를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조심해서 백업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이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접근성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연성이라든가 확장성 등도 높아집니다. 그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유연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자체가 그런 어떤 분배 활동 같은 거, 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도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필요하면 옆에 메모리 좀 더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고요. 비용 효율성은 뒤에 이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쓸 때는 내 컴퓨터를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딱 들어가고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쭉 되는데, 이 유틸리티 컴퓨팅이란 건 뭐냐면 전기 쓰듯이 내가 컴퓨터를 CPU를 뭐 얼마 높이 썼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몇 명이 들어와서 뭘 처리했다. 그럼 그 처리한 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소유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컴퓨터를 소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쓰는 만큼 돈을 준다. 그래서 유틸리티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더 싸지고 그리고 뭐 비록 비싸더라도 내가 그만큼 썼기 때문에 그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 없이 곧바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네이버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 각각 항목을 보면은 충분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워드에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 아마 PC에 여러분들 그 아래 한글 저장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안전하다는 건 이제 뭐
그 파일이 손상돼서 못 쓰게 된다든가 그런 뭐 위험 같은 게 훨씬 적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쭉 그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한 셀프 서비스는 내가 이제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늘어나서 더 어떤 그 용량을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용량을 더 늘려야겠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PU 프로세스 개수가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3개로 늘려달라고 그러면 순식간에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뭐 주문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하는 어떤 좋은 점도 있고요. 아까 말한 복수 임대, 여럿이 나눠서 임대되는 문제. 빠른 탄력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대로 변화가 필요 없어지면 금방 되돌려주고 줄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서비스라고 해서 항상 그 어떤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그거의 비용 같은 것들을 항상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좀 많이 사용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그 좀 특성을 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종류를 나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반 구조라고 얘기해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서비스. 그래서 뭐 IaaS, 뭐 SaaS 또는 뭐 PaaS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를 얘기하는데요. 서비스로서의 기반 구조는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종의 제공하는 거죠. 그런 컴퓨터를 원격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다.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뭐 프로그램을 올려서 돌릴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수도 있고 자료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대체한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드디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료도 저장하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웹에서 쓰는 네이버 워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워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개발 환경도 들어있을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까지 얹어서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소프트웨어를 따로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는 걸 우리가 플랫폼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짜 역할을 진짜 좋은 점을 많이 쓴다고 그러면 아마 플랫폼이 쓰는 것이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쓰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하나씩 나오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기반 구조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동적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만큼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여기서 동적 그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요청해서 내가 어디까지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쓰는 만큼만 주는 거죠. 쓰는 만큼 자동으로 주고 뺏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복구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서 재난 관리하면 좋겠고요. 클라우드 자체도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된 곳으로 보내고 그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SaaS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렇게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 전체를. 그래서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유연해서 어떤 내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기능이 이제 다 제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면 기능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쓰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니까 몇 개를 기본 주고 그걸 쓰다가 내가 더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그걸 그냥 붙여주는 거죠. 딱 그때 붙는 거죠. 그래서 또 쓰고 그만큼 돈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맞춰내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요즘에 여러분들 뭐 아도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드로잉 툴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서 설치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웹에 접근해서 쓰고 돈은 그만큼 내고 또는 월 사용료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마지막으로 서비스로서 플랫폼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아까 말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진짜 사용자들은 그냥 자기 일만 플랫폼 얘기를 하면 그런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 자기가 하는 역할만 그건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고요. 모든 거는 다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들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기능을 거기서 제공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벤처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클라우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클라우드를 모아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업의 역할에 맞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까 말한 아키텍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클라우드 아키텍트죠.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런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그거를 어떻게 회사에 잘 맞춰서 연결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벤처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라우드를 좀 많이 사용해 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서비스 엔진으로서 구글 웹 엔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하드디스크 그런 것도 다 제공하고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완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우드의 종류를 또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 클라우드는 개인한테 제공되는 클라우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자기가 어디에 만들어 놓고 집에다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 클라우드를 쓰겠다 그런 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클라우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래 지역사회 클라우드가 나오네요. 그런 지역사회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를 잘 조합해서 업무에 맞는 또 회사의 환경에 맞는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러한 직업이나 직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